그럼 계속 상가를 공실로 둬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관없죠. 이런 식으로도 임차인들과 상생도 할 수 있고 재계약도 할 수 있고 너무 좋겠다, 많이 배우기도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상가 시장이 좀 별로 안 좋다고 하던데 상가주택 이거는 더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일반 아파트나 앞에 보면 이제 상가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상가들도 보면 요즘 공실이 되게 많아요. 업종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업종 바뀌면 다행이죠. 그나마 입지가 괜찮다라는 뜻인 건데, 사실 입지가 괜찮아도 요즘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에는 또 1층에 또 상가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럼 그 1층 상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공실이. 사실 관점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가를 투자하는 거는 그 상가 한 칸만을 보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상가주택은 뭐예요? 다가구에서 상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느낌인 거지, 이 상가만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그냥 시작점이 다르다라는 거. 근데 일단 다가구 주택은 그냥 다가구 주택만 있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요. 근데 상가가 있으면 공실이 안 나면 더 좋겠지만, 공실이 나지 않고 그냥 한두 개가 만약 찾은다 라고 하면 부가 수익 정도, 요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공실이 나는 것보다는 임차가 또 차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차이점은 또 뭐냐면, 우리가 일반 알고 있는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지역이라든지 상가들, 학원들, 그런 상가들과 다르게 다가구 주택은 그 안에서만 있는 상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유동인구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일반 상가보다는 임대료도 못 받기도 하고 공실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상가보다는 훨씬 더 공실률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상가주택, 이 상가가 공실이 날 것 같아서 상가주택을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랑은 애초에 좀 다른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애초에 어떻게 계산하면 수익률 계산을 할 때 쭉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쭉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지금 공실이에요, 상가가. 저는 상가가 없다고 생각하고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입찰가와 매도가를 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가 공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냥 옵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상가를 공실로 둬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실까요? 상관없죠. 은행 입장에서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다가구는 19가구예요. B라는 다가구는 19가구 플러스 상가가 3개가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상가 있는 거. 그쵸. 근데 이 상가가 3개가 전부 다 공실이야 지금. 그럼 뭐가 더 좋아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래도 얘가 더 좋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아요. 그래서 대출을 좀 더 해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차차면 너무 좋겠지만 공실이든 뭐든 간에 중요치가 않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은 얘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럼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싸게라도 임차를 맞출 수 있다면 그만큼 더 가치는 증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애초에 그냥 상가, 일반 그냥 상가와 이 다가구 주택에 있는 상가랑은 애초에 다른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1층에 임차인이 있었어요, 상가 임차인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뭐냐면, 임장 갔었을 때 1층에 떡집이 있었어요. 하나는 미용실인가 네일샵이 하나 있었는데 예약제라서 그때 예약이 없으셨는지 문은 닫혀 있었고요. 근데 내부에 짐은 다 있었어요. 영업도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예약이 없거나 휴무여서 쉬시는 것 같은데, 근데 떡집에 어머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입찰하기 전에 미리 어머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장사 잘 되시냐, 여기서 앞으로 계속 장사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지금 월세 얼마에 얼마 정도 있으신데 이 정도면은 장사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지. 그러면 딱 들어봤을 때 저는 나갈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그래도 괜찮으면 재계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거를 따라서 저는 애초에 또 입찰가를 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편의성이라든지 렌트 프리를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재계약을 좀 이끌어 나가는 편이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상가주택이 있기 때문에 1층에 가게가 있어요. 월세를 정말 반값에 줬어요. 원래 시세가 한 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40만 원 정도에, 보증금은 그 대신에 동일하게 하고 월세를 반값으로 깎아드렸어요. 월세를 또 그렇게 깎아드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있어요? 또 이사 가게 되면 또 거기 또 인테리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내가 건물주가 돼서 저처럼 반값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1, 20만 원 정도라든지 아니면 렌트 프리를 한 달 정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재계약을 이끌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예아이케님이라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 거기서 좀 닭살 돋았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1층에 제가 알기로는 꽃집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눈썹 이렇게 시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해주시는 임차인분이 두 분이 계셨나봐요.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시고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처음에 되게 좀 적대적으로 좀 이렇게 하셨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아이케님이 되게 센스 있게 잘 협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하는
날 오후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처음에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약을 이끌어내셨나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전 생각도 사실 못했거든요. 1년치 월세 중에서 한 달치 월세를 안 받는 대신에 그거를 쿠폰으로 사겠다,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꽃을 구매를 해서 건물 입구에 1층 로비 있죠, 그쪽에다가 꽃을 매달 좀 바꿔주셔라, 생화로. 처음에 딱 건물 들어왔을 때 생화가 있으니까 꽃향기도 나고 되게 화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임차인도 어떻게 보면 월세도 아낄 수 있고 매출도 계속 일어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눈썹 시술 같은 경우도 이제 쿠폰 이런 걸 사셔가지고 지인한테 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하고, 꽃집 같은 경우도 매달 이제 꽃을 또 바꾸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거를 임차인분들한테 또 드린대요. 그 해당 건물에 거주하시는 임차인분들에게 공짜 쿠폰을 임차인 주시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주거용에 거주하는 임차인분도 좋고, 임대인도 재계약해서 좋고, 그리고 1층에 상가 임차인도 좋고, 일석삼조가 되는 거죠. 놀랬던 거는 또 오신 김에 디퓨저를 이렇게 몇 개를 사오셨더라고요. 10몇 개를. 그래서 재계약하시거나 새로 들어온 임차인분들한테 선물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되게 나름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임차인들과 상생도 할 수 있고 재계약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많이 또 깨닫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금액을 다 10,000원짜리 한 장 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금액을 깎아주시거나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을 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좀 증대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좋은 건물주, 좋은 임대인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